외우지 않고 기억한다고 작년에 지금 이 책을 펼친 당신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뭔가를 암기하고 기억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외우지 않고 기억하다니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다고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우지 않고 머릿속에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3번 복습하기 137 기억법. 암기에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위해서는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습은 언제 그리고 몇 번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거기에 맞춰 학습 계획을 세운다면 외울 수 있는 양은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피험자에게 SOB, RIT, GEX 이와 같이 알파벳 3글자가 무작위로 조합된 것을 기억하게 한 다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망각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실험 결과 기억하고 나서 20분 후에는 42%를 잊고 1시간 후에는 56%, 하루가 지나자 74%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을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 부른다. 100년 전에 실시된 이 연구는 오늘날 기억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기억이란 시간과 함께 맹렬한 속도로 사라져 버리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복습밖에 없다.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복습하면 기억할 수 있는 비율은 확실히 증가한다. 1일, 3일, 7일 후에 복습한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기 위해 가장 좋은 복습 타이밍은 언제일까?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 처음에 기억하고 나서 1일 후, 7일 후, 30일 후에 복습하는 방법이다. 무엇을 기억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1일과 7일 사이, 즉 3일째 되는 날에 복습하는 것이 좋다. 1일 후, 3일 후, 7일 후 이렇게 3회에 걸쳐 복습하면 거의 암기할 수 있다. 그리고 30일 후에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면 된다. 이를 앞 숫자만 따서 137 기억법이라고 부른다. 뇌에 입력된 정보는 2주에서 4주 동안 해마에 임시 보관된다고 한다. 그동안 3에서 4회 혹은 그 이상 사용되었다면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라 판단한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횟수나 기간은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2주에서 4주 이내에 3번 내지 4번 아웃풋하라는 말이 막연하다면 이렇게 1, 3, 7, 3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복습하면 된다. 꼭 3일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4일째, 5일째가 되어도 괜찮지만 너무 간격을 길게 두지 않도록 하자. 이미 기억한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 원칙은 137이다.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하라. 나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모임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총 600명 이상이 참가했다. 나는 그들과 교류하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책을 읽고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석해도 자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바로 인풋과 아웃풋의 불균형이다.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적다는 말이다. 100권의 책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는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기억의 대원칙이다.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아웃풋하지 않으면 99%는 잊어버린다. 그러니 자기 성장으로 이어질 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인풋을 한다. 정보를 얻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인풋이다. 다음 반드시 아웃풋해야 한다. 즉 말하기, 쓰기, 가르쳐주기, 실천하기와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하면 마치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자기 성장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작은 아웃풋들이 이어져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은 조금씩 변해간다. 그런 변화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마침내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 내가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600명에게 알려주었던 궁극의 성공 법칙이 바로 성장의 나선 계단 이론이다. 충분한 아웃풋은 기억뿐 아니라 자기 성장도 가속화시킨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찬찬히 설명하겠다. 기억하지 말고 기록하라. 인간은 입력된 정보의 99%를 잊어버린다고 했다. 정보를 아웃풋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모든 정보를 기억할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런 망각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억을 소재로 한 영화 중 가장 뛰어나면서 흥미진진한 것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다. 주인공은 레너드 괴한의 습격으로 아내를 잃고 그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다. 레너드는 아내의 복수를 위해 범인을 찾아다니지만 기억은 단 10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 기억력을 상실한 주인공이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기록이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메모를 하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하고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새겼다. 이렇게 기록은 망각에 대한 최강의 억제력을 발휘한다. 기록하기는 노트, 메모장, 포스트잇, SNS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필자가 실천하는 기록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라. 인풋한 정보를 일주일 안에 3번 이상 아웃풋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책이나 영화를 본 후에 생각이나 감상 등을 노트에 정리하기란 무척 귀찮은 일이라서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계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된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책을 읽고 난 후 감상, 영화를 본 느낌, 매일매일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몇 줄 쓰는 것은 부담이 없다. 좋은 책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의욕이 생긴다. 혼자서 아웃풋하는 방식으로 의욕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즐거우면서 보람도 있다. 힘들이지 않고 아웃풋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소셜 기억법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